네,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오전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2%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지금 이 외인이 오전장 초반부터 엄청난 매도세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그냥 팔았다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면 이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발을 빼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 이 마이크론이 7% 가까이 빠지고 인텔도 무려 8% 가까이 빠지면서 그 결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빅테크들의 캐펙스 확대가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이 불안이 반도체 전반으로 번진 건데요. 최근 구글의 이 실적과 캐펙스 둘 다 좋게 나왔는데도 현금 흐름 악화 우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밀렸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캐펙스를 늘렸다는 호재가 아니라 캐펙스를 늘렸다는 이 수익성 훼손 우려로 이 해석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수요일 이 SK 하이닉스 실적을 앞두고 좋게 나와도 오히려 팔 수 있다라는 이 경계심이 오늘의 이 매도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 주는 이 SK 하이닉스 하나만 지켜봐서 될 문제가 아닌데요. 이 수요일 SK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이 목요일에는 FOMC와 삼성전자 실적까지 줄줄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의 이 매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하이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수요일 실적부터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 하이닉스에 물려 있으신 이 개인분들이라면 실적이 나면 오르겠지라는 이 기대를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이 메이저 세력은 이미 이 HBM 호실적을 선반영을 해서 포지션을 다 이미 세팅을 해둔 상태예요. 주식시장에서 좋은 실적은 이 수익 실현 명분으로 쓰이거든요. 그럼 수요일 이 실적이 나온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살짝이라도 밑돌거나 컨퍼런스 콜에서 이 향후 설비 투자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알고리즘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와도 장 초반에 이 갭상승으로 이 개인들을 유인한 다음에 오후 내내 동안 이 물량을 떠넘기면서 장대 음봉을 만드는 이 기계적인 차익 실현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죠. 지난 24일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SK그룹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랑 5년간 무려 7,5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5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이 포괄적인 협력 의향서까지 별도로 체결을 했고요. SK 하이닉스의 이 HBM4가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 베라 루빈에 탑재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이 AI 서버용 메모리를 장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이 수요일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서명이 된 이 계약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계적인 차익 실현 패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7월 마지막 주라는 것도 좀 변수인데요. 월 말은 이 펀드 매니저들이 한 달 동안 이 수익률을 마감하는 시기라 비중이 높은 이 대형주들을 장 막판에 억지로 끌어올리거나
반대로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쳐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럼 이번 주 후반, 특히 목요일 동시효과쯤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유도 없이 지수가 갑자기 튀어 오르거나 확 주저앉는 이 기괴한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진짜 반등이 아니라 이 펀드 매니저들의 성적표 관리가 만든 착시일 수 있다는 걸 함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요일 새벽 이 FOMC와 미국의 빅테크 이 실적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FOMC가 더 예민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지금 지난 5월에 새로 취임한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주도하는 초반 회의라는 건데요. 그동안 이 시장은 전임 의장 체제에 형성됐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춰서 포지션을 짜뒀는데 이제 새로운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에 그 포지션을 급하게 다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살짝이라도 내비친다면 전 세계 투자 프로그램들이 즉각 이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파는 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생기니까 국내 시총 1, 2위인 이 반도체 투톱부터 기계적으로 팔아치우면서 자금을 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 예상보다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 자금이 반대 방향으로 이 코스피 대형주로 쏟아져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의 이 매도는 수요일 실적을 앞둔 이 경계심이고, 이번 주는 실적, FOMC, 월말 수급까지 겹치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기가 쉬운 한 주인데요. 다만 이번 주 체결된 이 7,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이번 주 실적에 실질적인 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정을 무너지는 신호보다는 확인해가는 그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이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다. 왜냐? 외인들이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영향도 그만큼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직장 다니시거나 좀 바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중에 좀 못 보시다가 그제서야 연락이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좀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 직접 넣어드리자. 이 주가가 아침에 이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어떻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방법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010-3436-7531, 여기로 간단하게 SK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아침마다 이 외인과 기관의 동향, 우리가 잡아야 할 실시간 대응점,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이 해외 팩트체크, 사인까지 전부 정리해서 빠르게 알려드릴 거예요. 방송을 놓쳐서 발 동동 구르시는 일 없게 저희가 직접 챙겨드리겠다는 거고, 아무래도 방송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이 놓치시는 분들도 많이 적으실 거예요. 정확히 이 메이저 그룹의 동향, 대응점, 해외 토픽 사인 전부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대응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손실은 줄이고 이 수익은 지키는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엔 다들 각자 일상생활을 보내시면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기회는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인데요. 201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이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근데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도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